거장 감독과 거장 작가가 만났습니다. 2013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영화 팬들이 가장 기다리던 영화 한 편이 도착했습니다. 영화 카운슬러입니다. Will you? Yes, I will. I intend to love you until I die. Me first. 네, 주인공은 젊고 유능한 변호사죠.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하는데요. 이 변호사는 지금 사랑하는 여인인 로라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하는 타락한 사업가의 유혹으로 마약 밀매 사업에 동참하게 되죠. 사업가의 치명적인 여자친구 카메론 디아즈는 바로 그들 주변을 의문의 행동과 함께 맴돌기 시작합니다. The shipment, it's gone. 이때 운반 중이던 2천만 달러의 마약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과연 이 젊고 유능한 변호사 마이클 패스벤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It's probably beyond our imagining. 영화 카운슬러. 감독인 리들리 스콧과 천재 작가라 불리우는 코맥 메카시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2013년 개봉작 중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 바로 이 카운슬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코맥 메카시는 지금 미국의 가장 훌륭한 소설가 중에 한 명. 네, 노벨상 후보로도 오르는 사람이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원작자. 네네. 그리고 역시 영화되기도 했던 더 로드의 원작자로서 한마디로 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 서부의 셰익스피어라는 평가를 받아요. 리들리 스콧 감독은 바로 글래디에이터 아카데미상을 또 휩쓸다시피 했던 작품이었고요. 또 블랙 호크 다운 같은 아주 강렬한 전쟁 영화, 그리고 델마 루이스 같은 이 페미니스트들이 열광했던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이 영화에 대한 제 포스터 글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대 최고 스릴러의 탄생. 글쎄요, 막상 영화를 개봉한 이후에 그 뚜껑이 열린 뒤의 평가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좀 산발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벌써부터 이제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보통은 뒤에서 하던데. 네. 시작해야죠. 아, 네네. 네, 시작해야죠. 자리 깔아볼까요? 네. 네. 브래드 피티나 네네. 카메론 디아즈, 네. 페넬로페 크루즈, 그리고 마이클 패스벤더와 하비에르 바르뎀까지 찬조 출연 표범 두 마리. 네. 치타? 치타인가요? 네네. 근데 이 영화를 보러 가시면 사실 관객들이 보시는 영화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난해하기도 하고 대사는 엄청나게 많고. That's not what greed does. That's what greed is. You are the world you have created. And when you cease to exist, this world that you have created will also cease to exist. I think truth has no temperature. 배우들의 일방적인 어떤 연설 같은 그 대사들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나가게 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좀 지루해져 버린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꼭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죠. 대사들을 들으면. 그렇죠. 네. 뭐라고 그럴까요? 의미의 과잉에 체하는 것 같은 느낌. 의미를 제대로 소화불량 때문에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와 비교하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카운슬러 영화예요. 예를 들면 영화 속에 말키나로 나오는 카메론 디아즈는 안톤 슈거 같은 인물이에요. 절대적 악을 상징하는. 그렇습니다. Compared to what? You're in trouble. 카메론 디아즈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격 같은 개념 같은 걸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 변화가 없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관객을 굉장히 이렇게 후덜덜하게 만드는 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다못해 영화 속에서 브래드 피트는 이쪽 영화에 나오는 우디 헤럴슨하고 비슷해요. 그러네요. 네, 카우보이 모자까지도 비슷합니다. 뭐 그야 이제 우연이겠지만.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배우들과 관련해서 리들리 스콧과 배우들 중에서 브래드 피트가 무려 22년 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아, 브래드 피트가 그러고 보니까 델마 루이스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 네. 영화 팬들에게 자신의 스타성을 알리기 시작했었죠. 네네. You, sir. Yeah, you do the honors. 극 중에서는 엉덩이가 예쁜 남자라는 호칭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영화로 사실은 브래드 피트가 스타덤에 처음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그 역할을 원래 뭐 조지 클로니가 맡기로 했었다, 누가 맡기로 했었다라는 또 헐리우드 통신의 그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22년 만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죠. 젊을 때 좀 앙금이 있었나 봐요. 헐리우드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 네. 그래도 한 10년에 한 번쯤은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문제야. 돈 문제? 네, 돈 문제예요. 정말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어진 장면들이 많아요. 특히나 하베르 바르뎀이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정원이라든지 풀장이라든지 이 발코니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 네네. 너무 완벽한 어떤 인테리어가 꾸며져 있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붙어 있다 보니까 영화가 약간은 초현실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영화를 보는 뭐랄까 눈이 호강한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굉장한 장점들이 있죠. 오토바이를 타고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을 정교한 어떤 그 사전 계획 끝에 해치우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 올해 손꼽을 만큼 무시무시한 장면인 것 같아요. But for thos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y're living the last days of the world. 근데 이제 영화에서 더 인상적인 것은 카메론 디아즈와 관련된 차죠.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런 차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차를 보다가 나중에 이제 카메론 디아즈를 보게 되는데 전 그 장면을 보면서 네. 다음엔 꼭 차로 태어나겠다는 뭔 얘기야?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사실 이거 굉장히 센 멘트죠. 네. 아주 훌륭한 감독의 그냥 상대적으로 덜 좋은 작품을 보는 재미거든요. 차라리 실망할지언정 리들리 스콧의 영화를 보겠다. 네. 네. 친하신가 봐요. 뭐 그렇게까지. 네. 가장 높은 기대와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영화 카운슬러. 과연 그 별점과 한 줄 정리는 어떻게 될지 지금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3개요? 네. 리들리 스콧, 코맥 메카시, 네. 브래드 피트, 네. 마이클 패스벤더, 페넬로페 크루즈, 네. 카메론 디아즈. 네. 그렇게 따지면 오션스 11은 별 11개죠. 의미의 소화불량. 사건은 모자르고 대사만 넘친다. 머리가 좀 아프셨군요. 조조 보셨다면서요? 아침부터 머리 너무 말이 많으니까 나 빼고 그렇게 말 많아.